네, 안녕하세요. 석쌤입니다. 오늘은 학점은행제 편입에 대한 그 착각이랑 현실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. 첫 번째는 학점은행제 편입은 쉽다입니다. 여기저기서 학점은행제 편입이 쉽다고들 많이 하는데요. 옛날에 학점은행제로 이제 학사 편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 알려진 방법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유리했던 방법이 맞는데, 요즘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도 많아지고 학원에서도 이 루트를 추천해 주다 보니까 사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대신에 학사 편입이라는 그 장점을 이용하고, 그리고 학점은행제가 이제 학교보다 시간을 훨씬 덜 들여도 된다라는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직관적으로 학점은행제 편입이 쉽다라기보다는 학점은행제 편입을 활용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,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학점은행제도 결국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건데요. 약간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, 편입에서 이제 학점 평점이 들어간 학교들이 있고 그 비율이 좀 더 높은 학교들이 있는데, 그것 때문에 이제 학점은행제 공부를 시간 들여서 하는 경우예요. 진행을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토론이나 과제나 시험, 학교랑 이제 그 평가를 치르는 방식들은 비슷해요. 근데 여기에 대한 요령을 조금 알고 있다면 시간을 거의 안 들여도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게 고득점, 엄청난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다 뿐이지 편입에 문제가 없을 만한 학점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학점은행제 자체를 공부하는 건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으로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아닌 거죠. 세 번째는 재수보다는 쉽겠지인데요.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영어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재수보다 조금 더 유리한 편이 맞는 것 같아요. 실제로도 영어를 좀 하던 학생들이 인서울 중위권이나 상위권으로 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전공에 따라서,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오히려 만약에 내가 전공까지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학교 간판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재수보다 확률적으로 좀 더 유리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, 단순히 그냥 재수보다 쉽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공이 이제 정확하게 있고, 근데 그게 문과 쪽이다라고 하면은 편입이 생각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. 네 번째는 플래너가 신경 써주겠지라는 건데요. 플래너란 존재가 있어요. 편입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는 플래너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편입 상담까지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근데 처음에 이제 상담을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편입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겠다, 편입 공부에 대한 거를 다 신경을 써주겠다라는 이런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상담을 받는다면 그건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예요.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편입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. 다섯 번째는 학사 편입만 가능하다인데요. 학점은행제는 주로 학사 편입을 할 뿐이지 학사 편입만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만약 2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 편입을 한번 지원해보고 학사 편입을 그 다음에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세워볼 수 있거든요. 오히려 학사 편입을 어떻게든 짧은 기간 안에 하려고 자격증을 몰아넣거나 하는 게 조금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빨리 따서 학사 편입 지원을 빨리 할 수 있는 건 맞는데, 결국에는 내가 성적을 쌓아야 되잖아요. 영어 성적이라든지 수학 성적이라든지 뭔가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, 그 점수를 외면하고 학사를 딴다 그래서 절대 합격할 수는 없거든요.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에 맞는 기간이나 내 상황 같은 거를 정확히 판단해서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오늘은 학점은행제 착각과 그 현실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만약에 좀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문의 남겨주시고,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